처음 식물을 키울 땐 진짜 흙처럼 생긴 상토나 배양토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몇몇 식물들을 초록별로 떠나보내고 나면 식물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갈 수밖에 없죠. 과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딱 눈에 들어오는 흙들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주인공들입니다. 이것만 알면 초보 식린이 과정은 바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드닝 문화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하죠?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찾는 게 당연하죠. 지금이야 물류가 많이 발전했다지만 자동차가 없던 시절엔 실크로드만 넘어가도 수익률이 무려 100배가 넘었다는 사실. 아니 흙 얘기하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드닝 문화 역시 지리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물 중엔 화강암으로 만든 작품들이 많습니다. 화강암은 열과 화학 반응에 강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단단하죠. 자세히 보면 생긴 것도 예뻐요. 하하하. 화강암이 풍화돼서 생긴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바로 마사토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옛날부터 화분에 마사토를 참 많이 써왔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화산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화산 활동으로 생긴 흙들이 화분 속 식물에게 참 좋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화산 분출 시 공기나 물을 만나 식는 과정에서 알갱이 표면에 크고 작은 구멍이 많이 생기는데 이 다공질 형태가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고 물 빠짐을 좋게 해줍니다. 즉, 통기성과 배수성이 뛰어나죠. 뿐만 아닙니다. 물과 양분을 잘 머금는 보수성과 보비력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배수성, 보수성을 다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에게야 일본 흙들이 비쌀 수 있겠지만 물류비가 거의 없는 일본에선 실제론 굉장히 저렴하기까지 하니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일본의 분재 시장은 산업화 시대 이후 용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며 지난 10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용토들은 우리나라의 김해마사, 경주마사처럼 보통 지역명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편인데요. 지역별로 땅이 다르기 때문에 흙의 성질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용토의 성질은 이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일본 용토들은 대부분 물빠짐이 좋아.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을 지니는 힘과 양분을 지니는 힘은 비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곡토와 카다마. 적색을 띠는 흙이란 뜻으로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흙입니다. 일본 간토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상토에 비견될 만큼 어디든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흙입니다.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빨간 흙을 바람에 건조시키거나 열로 구워 사용하는데 열로 구운 저곡토가 입자가 더 단단하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최근엔 이런 경질 저곡토가 많이 출시되어 녹소토와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저곡토는 무균 상태이며 비료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꼭 주셔야 합니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시간이 흐르면 입자가 부스러져 물 빠짐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열 가공 처리한 경질 저곡토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녹소토. 가누마 지방에서 나오는 용토로 성질은 저곡토와 비슷하나 pH가 4에서 5 정도의 강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 흙을 좋아하는 철쭉, 동백이나 제라늄, 장미, 삽목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말랐을 때, 물을 줬을 때, 색상 차이가 있어 물 주기도 편해요. 보통은 녹소토만 사용하기보다는 동생사나 경석 등 다른 흙과 섞어 쓰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잘 부스러지는 편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분갈이는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동생사 기류 모래. 일본의 마사토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남부 기류시 부근에서 주로 생산되며 모래라고 쓰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와는 응, 좀 다릅니다. 강도가 단단해서 물 빠짐은 탁월하지만 상대적으로 물 흡수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저곡토, 녹소토 등과 배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몇 년 전 인기 배합 중 하나가 저곡토 동생사 7대3 비율이었으니 느낌 아시겠죠? 난석 휴가토. 미야자키현 남부에서 생산되는데 일본 용토들 중에선 제일 단단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쓰임새가 많은 흙입니다. 이름처럼 주로 난 키울 때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엔 화분 아래 물빠짐을 좋게 하는 배수층 용도나 상토에 섞어서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하나 주의할 점. 물빠짐이 엄청 좋으나 물을 지니고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물을 막 주다 보면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어요. 하이사. 홋카이도 지방의 주산지이며 애조사라고도 부릅니다. 일본 영토 중 밸런스형 흙을 꼽는다면 하이사가 제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수성과 보수성이 저곡토와 동생사 중간 정도이고 pH도 약산성이라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동생사처럼 모래 성질이 있어 양분 흡수력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단일 용토로 쓰기보단 저곡토나 녹소토와 배합해서 쓰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흙을 비빌 때 나는 소리가 정말 예뻐요. 하하하. 경석, 퓨미스, 폴라이트 등으로도 부르는데 화산 분화 시 생긴 가벼운 다공질의 암석을 두루두루 뜻합니다. 차가운 성질을 조금 가지고 있어 더위에 약한 식물을 키울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라늄이나 다육이 같은 식물들 말이죠. pH도 중성에 가까워 많은 식물들 분갈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석을 넣고 흙을 섞으면 색이 참 고와요. 흙이 예뻐서 자꾸 쓰고 싶은 그 기분 아실까요? 하하하하. 오늘은 다양한 일본 용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본인의 식물과 환경에 맞는 흙을 만드시는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